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경기 전망 후퇴에 폭락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무려 고점 대비해서 3%나 빠지게 된 겁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그럼 이런 변동성의 배경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경제 전망치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9월 달의 전망치는 GDP 수준을 보겠습니다. 2.8에서 3.1로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3.1에서 3.0으로 줄어들었고요. 내년도 경제 전망은 2.4에서 2.5로 상향했었는데 2.5에서 2.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확 줄죠. 내후년은 2% 수준, 2021년은 1.8%,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면서 경기 전망치가 둔화되는 겁니다. 여기에 통화정책이라도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간다 그러면 자산의 버블을 막으면서 연착륙을 연준이 시도할 수 있는데, 계속된 트럼프의 압박과 무역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커지면서 연준도 고민이 깊어졌던 걸로 보이고요. 결국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점도표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9월 달에 점도표를 보시면 내년도 이후에 금리가 3.5% 기준에서 왔다 갔다 거릴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통화정책 점도표를 보게 되면 3% 수준인 거예요. 3%. 그러니까 지금 2.25에서 2.5까지 지금 밴드를 만들었는데 3%라면은 2번 올리면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2번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도 2번의 금리를 올리면 내후년도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점도표상으로 보면 한 번의 금리 추가적인 인상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동결 쪽의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이제 연준도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일종의 경고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고요. 지금의 이렇게 무역 전쟁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전가하면 결국은 미국조차도 경기 둔화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다라고 연준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어때요? 연준을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나마 파웰이 오늘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준의 대차 대표 축소는 계속하겠다,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였습니다. 그거라도 어떻게든 간에 자산의 버블을 막아보겠다, 연착륙 시켜보겠다는 의지인 거죠. 자, 그런데 그것조차도 트럼프는 계속 트위터를 통해서 또는 외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대 의사를 계속 펼치고 있으면서 시장과 충돌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결국 시장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급락하는 배경이 됐고, 뉴욕 증시가 이제 제일 먼저 급락을 하게 된 거죠. 물론 뭐 기술적으로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기억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자,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추이를 한번 보면요. 보시다시피 3%대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급속도로 하락을 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립금리에 대한 연준의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을 하게 된 거고요. 2.8%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이것이 결국 2.6%를 향해 가게 된다면 금리 스프레드는 결국은 역전 현상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이미 이제 2년, 3년, 5년은 다 역전이 됐죠. 자, 그러나 10년은 아직까지는 0의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역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연준이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
대체대표 축소가 4조 5천억 달러 수준에서 4조 달러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연준은 최소한 3조 달러까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밑으로도 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3조까지는 줄여놔야 나중에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거나 이럴 때, 미국에 다시 또 금융위기가 올 때 또다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지만, 저렇게 자산이 축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양적 완화 추가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고민이 커지는 겁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부를 많이 축적을 했기 때문에 오로지 경기 부양만이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산의 버블이 더 커지면 미국이 정말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위험에 처한다 그러면 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어요. 하이힐드 채권 금리의 추이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이힐드 채권은 고위험 채권을 보시면 됩니다. 부실 기업들의 채권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급속도로 수익률 곡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건 그만큼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이 지금 벌어지게 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지난번에 고점인 7%대를 통과한다. 아직은 이제 6% 미만에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게 7%를 통과하게 되면 시장은 또 기업들의 채무 문제가 급속도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채가 9조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힐드 채권의 ETF 가격도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동영상 올 때는 82달러 수준 이상이었었는데 지금 81달러까지 내려왔죠. 저 80달러가 깨지게 되면 75달러까지 하방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위험군 채권에서 항상 문제가 먼저 생기지 건실한 기업이 문제가 먼저 생기진 않잖아요. 부실한 기업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정말로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계속 내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차트를 통해서 정말로 추세적 위험도 있는 건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다우존스 같은 경우 이미 최근에 저점을 깼습니다. 그렇죠? 자, 이 꼬리 달린 저점, 종가상으로 계속 이 꼬리에 위에서 놀다가 드디어 종가를 깨기 시작했고, 오늘은 정말로 기술적으로 리스크가 커진 게 24,000을 회복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긴 꼬리를 달고 장중에 급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 앞전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번 조정이 완전히 추세 하락으로 변할 수 있는 기술적 중요한 지점, 이 지점을 지금 깨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장중엔 23,00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이걸 깼죠. 종가상으로 지금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반등했다가 이 자리가 재차 깨지면서 추가 하락하면 이제는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던 상승에 찍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쌍고점의 자리가 나왔잖아요. 자, 쌍고점에 이미 자리가 나왔는데 이 자리가 깨서 하게 되면 이 쌍고점의 자리는 상당히 고통의 자리로 남게 될 겁니다. 당분간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이 중요한 자리, 그 하단 자리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종가상으로 깨지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추세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나스닥도 오랜 기간 동안 올랐던 이 고점의 모습들을 깨버린다는 소리죠. 지수 오늘 2.84% 폭락을 했습니다. 자, 쌍고점 만들고 이 중요한 자리에 하단까지 지금 밀린 거예요. 이 자리가 깨지고 회복이 안 되면, 회복됐다가 다시 재차 깨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의 선진국들이 무너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신흥국 쪽에 자금이 잠깐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멘텀이 새롭게 보지 않으면 그동안의 악재가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추세는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요즘 버텨주는 이유는 중국 상해지수가 버텨주는데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해지수 보세요. 최근에 먼저 급락을 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아직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저점은 아직 깨지 않았죠. 그러나 이미 최근의 저점을 오늘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자리가 계속 흘러내리면 결국은 이 저점을 깨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에게 지금 시진핑은 항복선을 한 게 아니죠. 이번에는 연설을 통해서도 중국몽을 시연하겠다. 1대1로 그대로 간다. 다만 본인들은 패가 아니다. 이렇게 설레발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의미를 잘 우리가 곱씹어 보면 트럼프는 어차피 재선을 해야지만 됩니다. 재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왜? 장기 집권 체제를 자기는 구축을 해놨으니까. 트럼프는 선거에서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는 트럼프 정권 때 몸을 좀 낮춰놓고 개겨보겠다 이거예요. 또 개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럴 겁니다. 문제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의해서 급속도로 부각되는 시점이 오면 결국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뭐 다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중국 계속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이미 힘들어졌어요. 이미 기업들이 부도율이 급증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중에 중국 관련된 얘기는 또다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만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 경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 떨어졌어. 더 이상 떨어질 자리 이렇게 마인드를 갖고 시장을 보신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장에서 몸을 낮추고 수급이 몰려있는 그런 종목군들로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살아남아야 정말 좋은 시장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장에 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꼭 냉정한 시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